셜록 홈즈, 쇼스콤 저택. 셜록 홈즈는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낮은 배율의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허리를 펴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교야 왓슨, 틀림없이 아교일세. 현미경을 보라고. 나는 몸을 숙여 접한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초점을 맞췄다. 털은 트위드 코트에 시리고 어지럽게 뒤엉킨 회색 뭉치는 먼지야. 왼쪽에 있는 건 벗겨져서 떨어진 상피 조직이지. 한 가운데 있는 갈색 얼룩은 아교가 분명하고. 홈즈의 말에 내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그렇군,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지? 훌륭한 증거가 될 거야. 세인트 팬크러스 사건에서 죽은 경관 옆에 모자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겠지. 피의자는 자기 모자가 아니라고 했네만 그는 악교를 사용해서 액자를 만드는 장인일세. 자네가 그 사건을 맡았나? 아니, 런던 경찰국에 메리 베일이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저번에 아연과 고리로 줄을 갈 때 생긴 부스러기가 커프스의 바늘땀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위패범을 밝혀낸 다음부터 경찰들도 현미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거든. 홈즈가 초조해야 하는 기색으로 시계를 보았다. 새로운 의뢰인이 올 때가 됐는데 좀 늦는군. 그나저나 왓슨, 자네 경마에 대해 아는 게 좀 있는가? 물론이지. 상위군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의 절반을 경마에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럼 자네를 내 경마 입문서로 삼아야겠구만. 로버트 노버턴 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 들었다 마다. 쇼스콤 장원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예전에 내가 여름에 머물렀던 집이 근처에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어. 노버턴은 하마터면 자네의 신세를 질 뻔한 적도 있었지. 무슨 소린가? 커즌가에 있는 샘 브루어라는 유명한 고리대금업자를 뉴마켓 힐에서 채찍으로 후려쳤거든. 하마터면 그를 죽일 뻔했었어. 그거 재밌는데? 그런 일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인가? 글쎄, 어쨌든 위험한 사람이라는 소문일세. 영국에서 가장 과격한 기수이기도 하지. 몇 년 전에도 그랜드 내셔널 경마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어. 그래, 예전 섭정시대에 태어났다면 시대를 아마 호령했을 거야. 권투 선수, 육상 선수, 게다가 경마에 큰돈을 거는 도박사에 숙녀들의 연인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상당한 빚이 있어.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네. 대단해 왓슨, 멋진 묘사야. 덕분에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번에는 쇼스콤 장원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장원은 쇼스콤 파크의 중심에 있고 그 유명한 쇼스콤 종마 사육장과 조교장도 거기에 있어. 그곳의 주임 조교사가 존 메이슨이지 왓슨.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편지를 보냈거든. 쇼스콤에 대해 더 말해주게. 내가 지금 광맥을 제대로 파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거기에는 쇼스콤 스페니얼이 있네. 애견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녀석인데 영국 최고의 순수혈통일세. 쇼스콤 장원 안주인의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군. 안주인이라면 로버트 노버턴 경의 부인인가? 로버트 경은 결혼하지 않았어. 그의 장래를 생각하면 독신인 게 다행이라 할 수 있지. 그는 미망인이 된 누님 비어트리스 폴더와 같이 살고 있네. 폴더 부인이 로버트 경의 집에 얹혀 사는 건가? 아닐세. 가옥과 부지는 부인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경의 소유라서 노버턴 집안에는 아무 권리가 없어. 부인의 소유권도 그녀가 살아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죽으면 남편의 동생에게 넘어갈 걸세. 그때까지는 그녀가 매년 소장료를 받지. 그런데 그 소장료를 로버트 경이 쓰고 있는 건가? 그런 셈일세. 형편없는 사람이니 누나를 못살게 굴겠지. 그래도
부인은 로버트 경에게 아주 순종적이라더군. 그런데 쇼스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 나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싶다네. 마침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온 모양이군.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수염을 깨끗하게 깎은 남자가 소년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 마구간에서 일하는 소년들과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위험 있는 표정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가 주임 조교사인 존 메이슨 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점잖게 인사를 하고 홈즈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편지를 보셨겠지요, 홈즈 선생님. 네, 그렇지만 무슨 일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고 복잡한 일이라 자세한 사정은 쓰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시죠. 홈즈 선생님, 우선 제 생각에는 저의 고용주인 로버트 경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홈즈가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는 저명한 의사들이 모여있는 할리가가 아니라 베이커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한두 가지 기묘한 행동을 보인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마다 기묘하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경은 쇼스콤 프린스와 더비 경마 대회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쇼스콤 프린스는 당신이 돌보고 있는 말인가요? 영국 최고의 말이죠. 그 사실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홈즈 선생님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신사이니 제 이야기가 방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는 없다고 믿습니다. 로버트 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더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둬야 합니다. 경은 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이 제기에 성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긁어 모은 돈이며 빌린 돈까지 몽땅 그 말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배당률이 상당합니다. 지금은 40배가 되었지만 로버트 경이 그 말에 처음 걸었을 때는 100배에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그토록 훌륭한 말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배당률이 높은 겁니까? 아니요, 선생님.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릅니다. 로버트 경이 머리를 써서 예상가들을 교묘히 속이고 있습니다. 프린스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예상가들에게 그 말을 보여준 거죠. 그 두 마리는 그냥 보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았지만 둘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면 차이가 확 납니다. 200m를 가는 동안 이 마신 정도가 벌어지거든요. 로버트 경의 머릿속은 그 경주마와 더비 대회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그때까지는 빚쟁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프린스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은 파멸하고 말 겁니다. 필사적인 도박이로군요. 그런데 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겁니까? 선생님도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밤낮 없이 마구간에만 있습니다. 눈빛도 정상이 아니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어트리스 폴더 부인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떤지. 어떤데요? 지금까지 그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도 아주 잘 맞았고요. 부인 역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말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차를 타고 말을 보러 오셨는데 특히나 프린스를 아주 좋아하셨지요. 프린스도 매일 아침 귀를 쫑긋 세우다가 자갈길을 달려오는 바퀴 소리를 들으면 마차 곁으로 달려가서 각설탕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부인이 말에 대해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차를 타고 마구간 앞을 지나가다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둘이 싸우기라도 했을까요? 싸움도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 대판 싸웠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인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애견 스페니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줬을 리가 없으니까요.
며칠 전에 로버트 경이 그 개를 5km 떨어진 크랜달에서 그린 드래곤 호텔을 경영하는 반스 영감에게 줬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물론 부인은 심장이 약하고 부종이 있어서 로버트 경과는 함께 활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매일 밤 부인의 방에서 2시간 정도를 보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좋은 오누이였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로버트 경은 부인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부인도 마음이 상했는지 불 죽은 채 술만 드십니다. 정말 벌컥벌컥 들이키시죠. 사이가 벌어지기 전에도 부인은 술을 마셨나요? 조금씩은 마셨지만 집사인 스티븐스가 말하기를 요즘에는 한 병이나 비운 날도 드물지 않다더군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홈즈 선생님.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게다가 로버트 경은 밤중에 낡은 교회 지하실에 들어갑니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만나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홈즈가 손을 마주 비볐다.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메이슨 씨.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집사가 로버트 경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 자정 무렵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저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도 로버트 경은 어김없이 집을 빠져나가더군요. 전 스티븐스와 함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만약 들키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경은 화가 나면 가장 먼저 주먹이 올라가고 상대에 따라서 적당히 봐주는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똑똑히 봤습니다. 경은 유령이 나온다는 지하실로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이 나온다는 지하실은 어떤 곳입니까? 영지 안에 폐허가 된 낡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아주 낡아서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 교회 밑에 유령이 나온다는 지하실이 있어요. 낮에도 어둡고 눅눅해서 오싹한 기분이 드는 곳이지요. 그러니 밤에 다가갈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 일대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경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서운 것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죠. 잠깐만요. 거기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마구간이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예 그 남자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홈즈 선생님, 제 눈으로 그를 직접 봤으니까요. 2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로버트 경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곁을 지나쳤는데 그날은 달이 떠 있어서 스티븐스와 저는 들키지 않을까 걱정돼서 숲을 속에서 2마리 토끼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으니 우리는 로버트 경이 보이지 않게 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달밤에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발소리를 못 들었는지 어깨 너머로 돌아본 그의 얼굴은 지옥에서 온 악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자는 외마디 고함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굉장한 속도로 달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이며 발소리가 사라져서 이름이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있었으니 상대의 얼굴을 똑똑히 봤겠지요. 네, 분명히 얼굴이 노르스름했습니다. 남루한 개 같았죠. 녀석은 로버트 경과 어떤 관계일까요?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질문을 던졌다. 비어트리스 폴더 부인의 시중을 듣는 사람은
하녀인 캐리 에번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 하녀는 성실한 편입니까? 그러자 메이슨 씨는 망설임 끝에 겨우 대답했다. 그야 성실하게 시중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성실한지는 말씀드릴 수 없군요. 집안의 치욕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됐습니다, 메이슨 씨. 말씀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네요. 조금 전 왓슨 박사의 말을 듣고 여성이라면 로버트 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남매가 싸운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는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폴더 부인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하녀를 내보내고 싶어 했지만 로버트 경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약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환자가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죠. 밉살 맞은 하녀는 계속 곁에 머물게 되었고 폴더 부인은 결국 퇴하를 거부한 채 우울함에 빠져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로버트 경은 화가 나서 스페니어를 빼앗아 남에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그것뿐이라면요. 맞아요. 이야기가 그것뿐이라면요. 내가 세운 가설로는 그 사실과 로버트 경이 매일 밤 낡은 교회 지하실로 가는 것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어요. 로버트 경은 왜 시체를 파낸 걸까요? 그 얘기가 나오자 홈즈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다. 선생님, 저도 어제 막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뒤였죠. 어제는 로버트 경이 런던에 와 있어서 스티븐스와 저는 그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한쪽 구석에 사람 시체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손님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경찰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미라의 머리와 뼈 조각 2개가 있었을 뿐이니까요. 1000년 전의 시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티븐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체는 한쪽 구석에 쌓인 채 판자에 덮여 있었는데 원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뼈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로버트 경이 어제 외출했다고 했는데 벌써 돌아왔나요? 오늘 돌아올 예정입니다. 경이 부인에게를 다른 사람에게 준 건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개가 낡은 우물이 있는 오두막 밖에서 짖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로버트 경은 언제나 그랬듯이 화를 냈어요. 그가 갑자기 개를 집어 올렸기에 죽이려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기수인 샌디 베인에게 개를 건네주면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그린 드래곤의 반스 영감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홈즈는 파이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이 잠겼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내게 뭘 바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메이슨 씨.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손님은 말을 마치고 난 뒤 주머니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펼쳐 불에 탄 뼈 조각을 내보였다. 홈즈가 흥미롭다는 듯 그것을 살펴보았다. 어디에 있던 거죠? 폴더 부인의 방 아래에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난방을 하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았는데 로버트 경이 죽다면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국간에서 일하는 사람인 하비가 아궁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비가 오늘 아침에 재를 긁어내다가 이걸 발견해서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녀석은 보기도 싫다고 하더군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왓슨,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비록 검게 타기는 했으나 그것의 해부학적 특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의 대퇴부골 상부 관절구일세. 홈즈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의견에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메이슨 씨, 하비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건 언제입니까? 그는 매일 밤 불을 피우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누구든 그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밖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단을 통해서 폴더 부인의 방이 있는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상태로군요. 그것도 아주 깊고 더러운 진흙탕 말입니다. 로버트 경은 어젯밤 집에 없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태운 건 로버트 경이 아니겠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 호텔의 이름이 뭐였죠? 그린 드래곤이요. 버크셔의 그 부근에 괜찮은 낚시터는 혹시 없습니까? 글쎄요. 물레방아용 수로에서 송어가 잡히고 홀 호수에는 강꼬치가 있는 듯합니다. 그거 잘 됐군요. 왓슨과 나는 소문난 낚시꾼이거든요. 안 그런가 왓슨? 우리는 오늘 밤에 거기로 갈 예정이니 앞으로는 그린 드래곤으로 연락하세요. 메이슨 씨.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우리는 직접 마주치면 안 됩니다. 편지는 보내도 상관없지만 용건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 의견은 사건을 좀 더 파헤친 뒤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의 어느 맑은 저녁, 홈즈와 나는 다른 승객이 없는 1등 객차에 올라 쇼스콤으로 향했다. 그 역은 승객이 요청할 때만 정차하는 조그만 역이었다. 머리 선반에는 낚싯대, 릴, 어렁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 올라 조금 달리자 우리의 목적지인 낡은 호텔이 나타났다. 호텔 주인인 조사이어 반스도 낚시광이었는데 그 부근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낳겠다는 우리 계획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홀 호수에서 강꼬치가 잡힐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홈즈가 묻자 호텔 주인이 얼굴을 흐렸다. 그건 안 됩니다. 물고기를 낳기도 전에 손님들이 먼저 호수에 잠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죠? 로버트 경 때문이에요. 손님, 조련하는 말의 정보를 캐러 오는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처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조교장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간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로버트 경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더비 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지요. 좋은 말입니다. 자기 돈은 물론이고 우리 돈까지 전부 빌려서 레이스에 쏟아부었어요. 주인은 여기까지 말하더니 우리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손님, 혹시 경마 관계자는 아니시겠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파에 찌들어 버크셔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온 런던 시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최고의 장소예요. 신선한 공기라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로버트 경에게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니까요. 영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반스씨. 조심하죠. 그런데 홀에서 컹컹 지저대던 스페니얼은 정말 멋진 개더군요. 그렇습니다. 녀석은 진짜 순수 혈통의 쇼스컴 종이에요. 영국에 녀석보다 좋은 족보를 가진 개는 없을 겁니다. 나도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그런 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다름 아닌 로버트 경이 그 개를 주셨죠. 그래서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택으로 달려갈 테니까요. 호텔 주인이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슬슬 패가 갖춰져 가는군, 왓슨. 낙승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나 이틀쯤 지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로버트 경은 아직 런던에 있는 모양이야. 오늘 밤이라면 그 지하실에 들어가도 상관없겠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있거든. 뭐 짚이는 것이라도 있나? 왓슨, 일주일 전쯤에 쇼스컴 저택의 생활을 갈갈이 찢어놓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세. 그게 대체 뭘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 기묘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듯하지만 바로 그래서 단서가 되기도 해. 오히려 아무 특징도 없는 단조로운 사건일수록 손을 떼기 어려운 법이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로버트 경은 누구보다 사랑하던 병든 누이의 방에 발길을 끊었고 그녀가 소중히 기르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 누이의 개를 말이세. 왓슨, 여기서 뭐 떠오르는 게 없나? 글쎄, 로버트 경의 증오심밖에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맞아.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 둘이 싸웠다고 가정한다면 싸움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 폴더 부인은 방 안에서만 지내면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 하녀와 마차로 외출할 때 말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마구간 앞에 멈춰서서 좋아하는 말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도 않지. 그리고 술만 마시고 있다는 거야. 대충 이렇게 된 거였지. 교회 지하실에 일만 뺀다면 그건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일세.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서로 뒤얽히게 않게 하자고. 첫 번째는 비어트리스 폴더 부인에 관한 거야, 왓슨. 여기서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나지 않나? 난 잘 모르겠는데. 알겠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보세. 이쪽은 로버트 경에 관한 문제야. 그의 머릿속에는 더비 대회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재산이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경주마의 마국간이 언제 채권자들에게 차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는 뻔뻔하고 몰불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수입은 전부 폴더 누나에게 의존하고 있어. 그리고 부인의 하녀는 그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네. 그렇다면 지하실에 관한 일은? 맞아. 지하실이 있었지, 왓슨.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추측이고 단지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 로버트 경이 부인을 살해했다면 이보기 홈즈, 그건 말도 안 돼. 물론 그렇겠지. 로버트 경은 고귀한 집안 출신이니까. 하지만 독수리 무리 속에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섞이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어쨌든 이 가설을 논의해보세. 로버트 경이 외국으로 도망치려 해도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돈은 쇼스콤 프린스로 단번에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네. 그때까지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야만 해.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시신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겠지. 또 부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도 필요했을 거야. 하녀가 그의 신복이라면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세. 폴더 부인의 시신은 우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교회 지하실로 옮겨졌다가 밤에 몰래 아궁이에서 처리되었네. 하지만 우리가 본 증거를 남기고 말았지. 어떤가, 왓슨? 글쎄, 그 가설의 앞부분이 성립되었다면 있을 법한 일이야. 내일 간단한 실험을 할 생각이네. 이번 사건에서 희미한 빛이 남아 던지기 위한 실험이야. 그리고 동시에 낚시꾼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호텔 주인을 우리 동료로 만들어 이 지역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뱀장어나 황어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워보세나. 주인장 환심을 사는 데는 그것만한 게 없을 거야. 도움이 될 만한 이 지방 소문을 들을지도 모르고. 이튿날 아침 홈즈가 강꼬치를 잡을 때 쓰는 바늘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날은 낚시를 할 수 없었다. 11시 무렵에 우리는 산책에 나섰다. 홈즈는 호텔 주인에게 검은 스패니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영지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홈즈가 말했다. 여기로군. 2개의 높다른 문기둥 위에 가문의 문장인 그리핀이 서 있었다. 반스 씨 말에 따르면 폴더보이는 점심 무렵에 마차를 타고 외출한다더군. 문이 열리는 사이에 마차는 속도를 줄일 거야, 왓슨. 마차가 문을 지나 다시 속도를 내기 전에 뭐든 좋으니 마부에게 질문해서 마차를 멈춰주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 호랑가시 나무 숲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덮개 없는 노란색 대형 사륜 마차가 기다란 가로수길을 따라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레에 묶인 훌륭한 말 2마리가 다리를 높이 올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홈즈는 개를 데리고 숲을 뒤에 웅크려 앉았고 나는 태어난 척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도로 위에 서 있었다. 문지기가 달려나왔고 뒤이어 문이 힘차게 열렸다. 마차가 속도를 줄이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잘 보였다. 황갈색 머리카락에 눈은 건방져 보이고 화장이 짙은 젊은 여자가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오른편에는 등을 둥그렇게 구부린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환자임을 알아볼 만큼 얼굴과 어깨를 숄로 완전히 감싼 채였다. 말이 도로로 나선 순간 내가 한껏 근엄한 자세로 손을 들었다. 마부가 고삐를 당겨 마차를 세우자 나는 로버트 경이 쇼스컴 장원 안에 계시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그 순간 홈즈가 나와서 개를 풀어놓았다. 스페니얼은 신난다는 듯이 짖으며 마차 쪽으로 달려가 발바지 위로 뛰어올랐다. 그 다음 순간 기쁨의 인사가 격렬한 분노로 바뀌어 개는 부인의 검은 치마를 물고 늘어졌다. 출발시켜. 마차를 출발시켜. 부인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부가 말에 채찍을 가했고 길에는 우리만 남았다. 홈즈가 흥분한 개의 목에 목걸이를 씌우며 말했다. 왓슨, 우리 뜻대로 됐어. 이 녀석은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실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걸,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거야. 개가 주인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는 없어. 홈즈, 그건 남자의 목소리였네. 내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맞아, 손 안의 폐가 한 장 더 늘었어, 왓슨. 그래도 승부에는 신중을 가해야 되겠지. 이후 내 친구에게 특별히 예정된 일은 없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물레방아용 수로에 낚싯줄을 담갔고 송어를 낚아 저녁에 송어 요리를 맛보았다. 홈즈가 다시 행동할 준비를 시작한 것은 식사를 마친 뒤였다. 우린 이번에도 아침에 걸었던 것과 같은 영지 정문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문 근처에서 키 크고 피부가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런던에서 보았던 조교사 존 메이슨 씨였다. 안녕하세요. 편지를 받습니다, 홈즈 선생님. 로버트 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는 돌아오신답니다. 그 교회는 저택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400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은 돌아오자마자 제게 쇼스콤 프린스가 어땠는지 물어볼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겠습니다. 메이슨 씨, 교회까지만 안내해 주세요.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으나 메이슨이 안내하는 대로 초원을 따라가니 앞쪽에 검은 덩어리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낡은 교회였다. 현관문 위에 지붕이 무너져서 보기 흉하게 변해버렸지만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메이슨 씨는 무너진 돌더미 사이를 비틀거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나아가 우리를 건물의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 그가 성냥을 켜서 그 음울한 곳을 비췄다. 섬뜩하고 불길한 냄새가 감돌았으며 먼 옛날 거칠게 깎아 쌓은 돌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한쪽에 나무로 만든 관과 석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머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녹아든
아치형 둥근 천장에까지 닿을 지경이었다. 홈즈가 손에 들고 있던 랜턴에 불이 붙자 노란 불빛이 어둠 속으로 선명한 터널을 만들어 그 우물한 광경을 비추었다. 때때로 관에 붙은 명판이 빛을 반사하여 번뜩였다. 명판 대부분에 이 유서 깊은 가문을 상징하는 그리핀과 보관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메이슨 씨 뼈가 있었다고 했죠. 돌아가기 전에 보여주세요. 이쪽 구석에 있습니다. 빛이 그곳을 비추자 조교사는 놀라 멈춰섰다. 이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홈즈가 입안에서 후후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 뼈를 태운 죄는 예전에 그 일부를 태웠던 아궁이 안에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1000년도 전에 죽은 사람 뼈를 태운 겁니까? 그것을 밝히고자 여기에 온 겁니다. 조사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을 더 붙들어 두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새벽녘쯤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존 메이슨이 나가자 홈즈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관들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중앙에 있는 섹슨 시대의 유물 같은 아주 낡은 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은 수없이 늘어서 있는 노르만 정복 시대의 위고나 오드와 같은 이름의 혈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8세기의 윌리엄 경과 데니스 포드 경이 관에 이르렀다. 1시간쯤 지나자 홈즈의 지하실 입구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납관에 주목했다. 그가 만족한 듯이 작게 환호성을 울렸다. 홈즈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듯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그가 드디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가 돋보기를 꺼내 관의 묵직한 뚜껑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뒤이어 주머니에서 상자를 여는 짧은 쇠 지렛대를 꺼내 좁은 틈으로 그것을 넣더니 못 2개로만 고정해둔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뚜껑이 조금씩 열렸다. 그런데 안의 일부가 막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위쪽 교회당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뚜렷한 목적이 있고 교회당 안을 잘 아는 자가 서둘러 걷는 소리였다. 한 줄기 빛이 계단에 들이오는가 싶더니 곧 불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고딕 양식의 둥근 길에 나타났다. 체격이 크고 몸놀림이 거칠어서 언뜻 보기에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사내였다. 그는 마구간용 대형 랜턴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 빛이 짙은 콧수염에 강해 보이는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었다. 노여움으로 번뜩이는 눈이 지하실을 구석구석까지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에게 향했다. 그가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냐? 내 소유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홈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가 2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들고 있던 굵직한 지팡이를 쳐들었다. 못 들었나? 뭐하는 놈들이야?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굴다란 지팡이가 허공에서 조그맣게 떨렸으나 홈즈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친구는 더없이 엄숙한 투로 물었다. 나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경. 이건 누군가요? 왜 이런 곳에 있는 겁니까? 홈즈는 뒤를 돌자마자 뒤에 있던 관의 뚜껑을 휙 열어 젖혔다. 랜턴의 밝은 빛에 전신을 시트로 감싸고 있는 시신이 드러났다. 섬뜩한 마녀처럼 코와 턱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은 변색되어 짓모르기 시작했으며 흐릿한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로버트 경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리다가 석관에 기대 몸을 지탱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잠시 후 경은 타고난 거친 성격을 얼마간 되찾은 모양이었다. 네 놈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셜록 홈즈라고 합니다. 몇 번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어쨌든 다른 선량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당신이 털어놓아야 할 이야기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로버트 경은 한동안 우리를 노려보았으나 홈즈의 조용한 목소리와 차분한 태도가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다. 홈즈 선생, 신 앞에 맹세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어. 이 형세가 내게 불리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이다.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지만 경은 경찰서에 가서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저택으로 가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듣고 당신 스스로 판단해줬으면 좋겠소. 15분 뒤 우리는 그 오래된 저택의 총기실로 안내되었다. 번쩍번쩍 빛나게 닦아놓은 총이 유리 진열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가구들도 편안하게 잘 갖춰져 있었다. 로버트 경은 방에 우리 둘을 남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한 사람은 마차에 타고 있던 요란하게 꾸민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쥐 같은 얼굴에 아주 소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작은 사내였다. 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봐서 로버트 경에게 사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로버트 경이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들은 놀렛 부부요. 놀렛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쓰던 성은 에번스고 몇 년 전부터 폴더 부인의 하녀로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지. 두 사람을 데려온 이유는 내 입장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내 말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부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주인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겠죠? 저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뒤를 이어 그 남편도 말했다. 로버트 경은 경멸하는 눈으로 남자를 힐끗 쳐다봤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걸세. 그럼 홈즈 선생, 모든 사실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테니 들어보시오. 당신은 우리 집의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곳에서 당신을 만났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비 대회에 다크호스를 출주시킬 생각이라는 그런 사실도, 모든 것이 그 승패에 달렸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 이기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요. 만약 지기라도 하면, 아니,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소. 로버트 경, 현재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님 되시는 비어트리스 폴더 부인에게 의지하고 있었소. 그런데 누님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녀가 살아있을 대로 한정되어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그런데 나는 빚쟁이들에게 묶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요. 만약 누님이 죽기라도 한다면 채권자들이 대머리 독수리처럼 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 거요. 마구간이며 말도 죄다 차압당하는 건 물론이요. 그런데 홈즈 선생, 누님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경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군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랬다간 나는 파멸하고 말 테니까. 하지만 만약 3주일만 누님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녀의 남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배우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 남자가 누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게다가 하녀 말고는 아무도 누님의 방에 드나들지 않으니 마차로 매일 외출할 때만 변장하면 됐어. 곧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졌어. 누님이 죽은 건 오랫동안 앓던 부종 때문이었어. 그건 검시관이 결정할 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님의 건강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 그건 주치의가 증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첫째 날 밤에 놀렛과 둘이서 지금 쓰지 않는 우물에 오두막으로 옮겼어.
그런데 우리 누님의 애완견인 스페니얼이 따라와서는 우물 앞에서 자꾸 짖어 대기에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시신을 교회의 지하실로 옮긴 거요. 결코 죽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불경한 짓을 하지 않았소이다, 홈즈 선생. 난 죽은 자를 소홀히 다뤘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로버트 경의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로버트 경이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비난하기는 쉽소.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었었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을 택했겠지. 누구나 자신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엉망이 되려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거요. 어쨌든 누님의 시신을 아직도 성지라 여겨지는 장소, 그녀 남편의 조상들이 들어있던 관에 넣어두더라도 결코 부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관 하나를 열어서 그 안을 비우고 아까 보았다시피 누님의 시신을 그 안에 넣어둔 거요. 관에서 꺼낸 오래된 유해를 지하실 바닥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놀렛과 함께 옮겼어. 그리고 밤중에 놀렛이 지하실로 갖고 내려가서 난로용 아궁이에서 불태운 거요.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어, 홈즈 선생. 물론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끔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로버트 당신의 이야기에는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설령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당신은 경마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당신의 소망은 이미 실현된 게 아닙니까? 그 말조차도 재산의 일부로 여겨질 거요. 녀석들에게 내 소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로 말을 출전시키지 않을 거요. 주 채권자가 마침 나와 마음이 가장 맞지 않는, 거의 원수라도 좋을 샘 브루어니까. 예전에 뉴마켓 힐에서 녀석을 때려준 적도 있는데 그런 놈이 내 사정을 봐줄 것 같소.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로버트 이번 사건은 경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내 임무이니까요. 경의 행동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왓슨, 거의 자정이 다 됐군. 이제 그만 우리 숙소로 돌아가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이 기괴한 사건은 로버트 경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방향으로 행복하게 끝을 맺었다. 쇼스컴 프린스가 더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도박을 좋아하는 마주는 8만 파운드의 순이익을 손에 넣었다.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강경수단을 자제했던 채권자들은 곧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았다.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로버트 경의 손에는 자기 지위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남아 있었다. 경찰과 검시관도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해서 비어트리스 폴더 부인의 사망 신고가 늦게 접수된 것에 대해 가벼운 질책이 뒤따랐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운 좋은 마주는 아무 비난도 듣지 않고 이 기괴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미 사건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로버트 경은 명예로운 말년을 마주하게 되었다.